한림대학교는 학교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한림비전관을 개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림비전관은 일반인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교내 구성원과 동문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며 한림의 역사와 비전을 볼 수 있는 체험교육 홍보 공간입니다. 인제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창업교육센터가 거제 손옥함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주제로 테크소셜벤처 부트업 캠프를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창업을 꿈꾸는 총 13개 팀 55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팀빌딩 및 네트워킹, 전문가 특강, 특별 전담 멘토에 의한 집중 멘토링, 창업 아이디어 3분 스피칭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가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와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문대와 전국 평생학습 도시들이 힘을 합쳐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는 교육부가 지정한 평생학습 도시들의 협의체로 현재 177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대학교 학술정보관이 가을을 맞아 독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지화 학술정보관장은 수상을 축하하며 책을 읽고 의미를 부여해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독서 감상문 수상을 계기로 글로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켜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가진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미대학교는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AI 전자공학 전공에서 AI 프로젝트 학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학기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는 프로젝트 학기는 2학년 2학기에 적용됩니다. 이 학기에는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팀을 나눠 5개의 포트폴리오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구대학교는 지난달 개최된 2020년 제4회 전문대학 연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교내 JDI 팀과 스킵10 유닛 헬프 팀이 각각 최우수상과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구대, 동서울대, 연성대 등 7개 학교가 공동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업성과 사회 벤처 창업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공모작들을 평가했습니다. 장안대학교가 재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2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진로 타로카드, 면접 코치, 퍼스널 컬러, 직업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이 취업 준비와 관련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영남대학교 전기차 동아리 마이 EV가 2020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영남대 마이 EV팀은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대상에 올라 상금 500만원과 대회 우승기, 트로피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렸으며 전국 35개 대학에서 5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고려대 SK미래관 김양현 홀에서 학연협력 5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문길주 고려대 석좌교수가 교육이 혁신이다 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고 양 기관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종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관광 플랫폼 D&M 트랙이 협력기업인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기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TPDM 트랙 참여 학생의 협약기업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현장 실습 이행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TPDM 트랙은 빅데이터 수집 분석, 디지털 마케팅,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기획 역량을 높이고 관광 플랫폼 경제를 선도할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신규 교육과정입니다. 금호공과대학교는 교내 3개 사업단이 4단계 BK21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8월 BK21 스마트 제조 메리트 융합사업단과 BK21 에너지 융합사업단이 예비 선정된 데에 이어 지난달 BK21 국방항공융합사업단이 현장 점검을 거쳐 추가 선정됐습니다. 금호공대는 사업단별 비전과 목표에 맞춰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4차 산업 관련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가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와 상호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국가적 위기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임상병리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전 세계적 감염병 예방에 동참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전국 대학노동조합이 고등교육의 미래와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학노조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88%에 달하고 대학의 재정 운용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민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의 고통이 전가되고 있는 반면 국민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의 고통이 전가되고 있는 반면 대다수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운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0년 기술사업화 교내 통합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설명회는 지난 6월에 이어 열린 것으로 광주대 보유기술에 대한 홍보와 기술 마케팅 방법,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연계를 통한 지역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수익 창출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동대학교가 2020학년도 2학기 취업 역량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취업 역량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취업지망 기업체, 기관을 탐색해 취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을 받은 스포츠 마케팅학과 3학년 권보성 씨는 경진대회를 통해 대상 기업체와 기업에 맞춘 취업 준비를 실체화하게 됐다며 이번 경진대회 참가가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주환 교수의 부동산 공법 경매로 부자되기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강은 14일 과소토지의 반란이라는 내용으로 21일 수용지 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가천대학교가 9일부터 13일까지 가천문화주간으로 정하고 총학생회와 온택트 축제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천대는 이번 축제를 비대면 축제지만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고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아 온택트 축제로 이름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천문화주간은 공개 라디오 프로그램, 학과 자랑 콘테스트,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호남대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양기간 홍보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기관은 SNS 홍보 채널 운영과 관련 전문 지식 공유, 홍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자원의 상호 지원 교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 공동 연구, 고수온 저염분수 유입 경로 모델 운영, 어선어업 개발을 위한 정보기술 공유에 상호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대학교 인재개발처와 대학 일자리센터가 재학생들을 위해 진로 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힘내라 청년아를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함께 참여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페스티벌은 취업박람회, 기업설명회, 취업동아리 성과 발표회, 모의 면접 등 재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